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 우리는 수열의 합은 두 가지는 할 줄 알아. 첫 번째 등차와 등비의 합은 할 줄 알죠. 이제 여기부터는 등차 등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합이 표현됐을 때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인데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SN을 배웠죠. 합이라는 기호를. SN은 어디부터 더한 거야? A1부터. SN이니까 얘는 AN까지 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SN이야.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기호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SN을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하자. 물론 이제 우리는 얘가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만약에 등차수를 안 배운 친구한테 야 SN은 요거야 라고 딱 던져주게 되면 이게 뭐의 합인데? 라는 게 궁금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를 너무 축약해서 표현한 거니까 우리는 어떤 수열을 더했는지 어떤 수열의 합인지를 좀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이 AN이 무슨 항이라 부릅니까? 일반항이라 부르죠.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여기에 일반항을 써주고 이거를 이제 뭐라 했냐면 시그마 이렇게 했는데 시그마는 더했다라는 뜻을 가진 기호인 거야. 그래서 얘는 더했는데 그냥 더한 결과를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떤 일반항을 더했는지에 대한 기호적 표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수열을 더할 때는 항의 번째가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돼. 근데 이게 그냥 1항이라고 하면 좀 안 돼서 여기다가 K는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뒤에 오는 그 일반항의 모양이 AN이라 쓰지 않고 AK라고 써주면 된다. 라는 약속을 여기서는 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꼭 AK가 되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AN으로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여기서 얘가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fx 할 때는 x가 변수겠죠. AN이라 했을 때는 SN이라 했을 때는 n이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변수를 여기다 표현해 주는 건데 이 변수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이 변수가 중첩이 되거든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n이라 쓸 수가 없어. 그럼 n 대신에 무슨 문자를 쓸까는 니네 마음이야. 뭐 이거를 k라고 써도 되고 선생님 k라고 썼지만 k라고 써도 되고 l이라고 써도 되고 j라고 써도 되고 i라고 써도 니네 마음이야. 근데 마음인데 보편적으로는 k라고 써주니까 선생님도 그냥 k라고 표현을 해보자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얘를 1부터 집어넣어서 n까지 집어넣은 항을 더하겠다는 말의 압축적 표현인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7까지 더하기 얘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무슨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얘 합을 더하는 거는 일반항을 찾았을 때 공차가 2니까 2n 첫 번째니까 이렇게 찾고 얘가 17이 되는 항을 봤을 때 2n은 18이니까 n은 9가 돼서 얘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2분의 항의 개수 9에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계산이 아니야. 여기서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야 그렇긴 한데 결국 얘를 가지고 기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의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얘는 더했어 시그마. 근데 뭘 더했냐면 여기다가 일반항을 써주는데 이 수열의 일반항을 쓰면 돼. 그럼 얘 등차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일반항이 나오냐면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첫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 정도 써주면 일반항을 표현한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부터 뭐 단위 17은 아까 9번째니까 9번째 항까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 수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이렇게 써도 돼. 상관이 없어. 근데 문과 친구들은 안 되는 게 수원만 하기 때문에 그래. 수원에서는 얘를 n이라는 식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k라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n 대신에 k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과 친구들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9가 아니라 또는 이게 n이 아니라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야. 재밌겠죠? 1항부터 무한번째항까지 더할 거야. 이걸 급수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급수를 구할 때 어차피 무한대니까 n이라고 쓰거든. 이과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넘어가면 문과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만 배우니까 우리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k라고 씁니다. 이런 느낌.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얘는 등차수 하니까 등차수 합동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표현만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좀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024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 그럼 또 시그마 더 할 거야. 뒤에다가 무슨 항을 써준다고? 일반항. 근데 이게 등기랑을 꼭 모르더라고. 첫 번째 항은 2의 1승, 두 번째 항은 2의 2승, 세 번째 항은 2의 3승이지. 네 번째 항은 아니 얘는 2의 10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K번째 항은 2의 K승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그 K는 1부터 10까지 들어갔어요 라고 써주면 시그마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해서 100 곱하기 101분의 99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건 진짜 이거 무슨 수인지 모르는 거지. 이 수열은 무슨 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뒤에 n번째 항을 k로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1, 2, 3, 두 번째 항은 2, 3, 4, 세 번째 항은 3, 4, 5지. 그럼 k번째 항은 뭐겠니? k가 오고 k 플러스 1이 오고 k 플러스 2가 오는 게 k번째 항의 모습이겠지.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k는 1부터 99까지 갔어. 이런 표현의 목적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얘에 대한 결과를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시그마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시그마 모양이 나오겠지. 이 시그마 모양은 더한 거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시그마 형태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에는 얘를 반대로 이렇게 전개해서 써놔서 아 그렇구나라고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은 연습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얘를 얘로 바꿔서 푸는 연습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느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하는 게 시그마를 이제 바꿀 줄 아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조금 알아요. 어렵지 않아. 잘 봐. 자,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뒤에 C가 있다라고 하죠. C는 컨스턴트 할 때 C야. 상수를 얘기해. 그러니까 시그마 3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항이 그냥 상수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를 얘기하는 거거든. K를 집어넣는 거 관계없이. 그 얘는 결국에는 전개를 모르면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에서 n번째 항도 C를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계산 결과가 딱 나오죠. C를 몇 번 더한 거니까 1부터 n이니까 항을 n개를 더한 거지. 그럼 C를 n번 더하면 어떻게 계산해? C 곱하기 n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그마 뒤에 상수가 있을 때는 잘 봐. 착각하면 안 돼. 얘가 1이기 때문에 n을 곱한 거야. 1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정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4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40이 정답이 아닌 거야.
얘는 4가 몇 개 있다는 얘기니까 3부터 10은 4가 몇 개 있어? 알았어. 손가락 발표했어요. 3, 4, 5, 6, 7, 8, 9, 10 몇 개 있어? 8개. 8개 있지. 그럼 4가 8개 있으니까 뭐라 써요? 4 곱하기 8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는 1이라 나오니까 두 개를 곱한 게 정답이다. 이게 보편적인 풀이인 거야. 보편적인. 변형이 얼마든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다 뭐 해볼 거냐면 C 곱하기 AK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앞에 뭔가 상수 배가 이런 걸 실수배라 얘기하거든. 실수배가 된 상황이라면 자 얘는 압축된 표현이니까 다 전개를 해볼 거야. 그럼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1을 넣으면 C 곱하기 A1 2를 넣으면 C 곱하기 A2 해서 C 곱하기 AN까지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뭘로 묶을 수 있냐면 C로 묶어주게 되면 A1부터 AN까지 묶인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로 다시 바꾸면 1부터 N까지 AK라고 다시 표현해 줄 수 있잖아. 결론 우리가 어떤 일반항 앞에 C라는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이 실수배는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K라는 식 앞에 뭔가 곱해졌으면 그 개수는 시그마 밖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중. 여기가 됐죠? 자, 그 다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를 또 한번 해볼 거야. 자, 얘도 이제 1부터 집어넣어보게 되면 A1 더하기 B1 이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 해서 N을 집어넣으면 AN 더하기 BN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자, 얘도 순서를 어차피 다 더한 거니까 순서를 샥샥 바꿔내게 되면 A1, A2 해서 AN까지를 먼저 쓰고 친절하게 괄호를 묶어줄게. 더하기 자 이번에는 B1부터 BN까지 묶어서 쓸 수 있지. 그랬더니 얘를 다시 시그마 기호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분리할 수 있지. 아, 시그마 안에 이렇게 K에 대한 식으로 더해져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각각의 시그마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구나. 근데 얘가 더하기만 그런 건 아니고 빼기를 관찰해보면 여기에 빼기, 여기에 빼기, 여기에 빼기가 되는데 그 말은 여기에 빼기가 되면서 그 말은 여기에 빼기로 연결될 수 있겠지. 아, 그래서 시그마는 뭔가 식이 더하거나 빼진 상황에서는 각각의 시그마로 분리할 수 있다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각각을 분리해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해. 자, 얘 1부터 n번째지. 얘도 1부터 n번째지. 번째가 똑같지. 그러면 요 식끼리 더하기 빼기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 시그마로 묶는다? 뭐 이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 단 시그마로 묶을 때는 번째가 반드시 일치해야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런 거겠지. 선생님 더하기 빼기는 되는데 이게 뭐가 궁금하냐면 하진아 뭐가 궁금해? 그렇지, 곱하기랑 나누기가 궁금한 거지. 근데 이거는 써보면 알아. 1부터 집어넣어보면 A1, B1, A2, B2 해서 AN, BN인데 얘네들은 곱해진 상황이므로 얘네들처럼 분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얘를 또 전개해보면 얘는 뭐냐면 얘는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에서 B1부터 BN까지 더한 거를 곱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A1, B1, A2, B2지. 근데 얘는 A1, B1도 있지만 A1, B2도 있고 A1, BN도 있지. 그게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곱하거나 나누기는
각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다시 뭘 시사하는 거냐면 시그마 안에 식 안에 뭔가 식이 곱해진 게 있다면 무조건 다 전개해서 더하기 빼기로 분리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곱하거나 나누는 형태는 절대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시그마에 대한 성질.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리미트를 사실 먼저 배워요. 리미트 알아요? 알죠? 리미트는 뒤에 fx, gx가 붙죠. 근데 리미트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건 전부 다 각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렇지?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빅을 알아두시면 좋긴 합니다. 그렇죠? 수투를 다 배웠으니까. 오케이. 요게 시그마에 대한 성질 끝. 별로 없지 않죠? 거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시그마에 대한 공식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5쪽입니다. 5쪽의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생님 예시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 그건 너희들이 다시 표현해 보시면 되고 3번이 반대로 가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3번은 다음을 합의꼴로 나타내는 얘기는 1번 3부터 8까지 대입해서 더하기 꼴로 표현하면 되고 2번 봐봐. 3번에 2번은 K가 아니지. 뭐야? J로 되어 있지. 그럼 J를 마치 K 취급해서 풀란 얘기야. 1부터 넣으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끝난 거죠. 그런 식으로 시그마 기호는 그렇다라는 거고. 자, 4번을 봐봐. 유나씨는 안 써도 돼? 머릿속에 넣었어? 자, 4번. 자, 선생님이 이거를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로 풀어줄게. 자, 1번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AK를 구하래. 자, 일단 내신부터. 내신에서는 이런 생각이 필요해. 학력은 어차피 서술형도 들어가니까. 내신에서는 얘를 정확하게 시그마가 빼졌으니까 각각의 시그마로 분리가, 요런 안 써도 돼. 분리가 되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라 써서 얘가 문제에서 12라 했고 얘가 문제에서 25라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써줘야 돼. 오케이? 자, 근데 모의고사는 어차피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제가 앞에 있는 시그마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문제가 되는 거죠. BK에 12 넣고 AK 25 넣으라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2번이에요. 2번을 생각보다 많이 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데 여기에 2AK 더하기 3BK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푼다고 어차피 여기 있는 시그마 다 1부터 5, 1부터 5, 1부터 5였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얘가 25를 했으니까 50 더하기 얘가 11했으니까 36 빼기 1에서 이렇게 다 불가능해. 여기서 지금 틀린 형태가 뭐야? 뭐가 틀렸어? 그렇지, 빼기 1이 틀렸지. 왜? 원래 시그마는 내시에서 이렇게 꼭 써줘. 내시에서는 얘는 시그마 1부 나는 K는 안 쓰지만 너희들은 안 쓰면 안 돼. 나는 선생님이 안 쓰는 거야. 나는 잘해서. 나는 똑똑하니까 안 쓰는데 학생들은 꼭 K는이라고 정확히 써줘야 돼. 알겠죠? 근데 귀찮으니까 난 안 쓸게. 자, EAK인데 K라는 식 앞에 붙은 개수를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튀어나올 수 있다 했었어. 그다음 더하기 똑같은 원리로 3 시그마 BK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1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네들은 뭐 어차피 주어진 계산 결과니까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 얘는 상수지. 1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얘가 1부터 15니까 항이 15개고 1을 15번 더하랬으니까 얘 뭐라고 써야 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5라고 써야 된다.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별거 없고 상수항만 조심해서 나오는 걸 기억하시면 얘는 계산 실수할 일이 없을 거다
5번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6번 봐봐. 6번은 선생님 웬만하면 교과서 이런 문제 잘 안 없는데 6번은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시그마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라. 자, 봐봐. 결론부터 쓸게. 1부터 10까지 2k 빼기 3은 k가 3부터 네모까지 여기에 네모라는 식이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바꾸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기는 해. 자, 아직 우리는 시그마에 대한 공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공식들은 전부 다 1부터 시작하게끔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공식 유다하면 무조건 1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뭐부터 시작해? 3부터 시작하니까 이 3부터 시작하는 걸 1부터 시작하는 거 바꾸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긴 합니다. 얘는 그냥 봐볼게. 뭐 이거 그냥 보면 되는 거 봐봐. 잘 봐봐. 그냥 봐봐.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1, 3, 5, 7, 9, 요 5개만 더 해보자. 자, 이거 시그마로 표현해. 어떻게 표현해? 시그마. 뒤에다 무슨 항을 써? 무슨 항을 씁니까? 일반항을 쓰죠. 공차가 몇인 등차야? 2인 등차니까 2K이고, 그죠? 첫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뭐가 필요해? 1이 필요하죠. 그래서 K는 1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5항까지 쓰는 게 보편적이지. 근데 이건 뭐 니네 마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휴, 이 K 플러스 1로 표현하는 어차피 홀수니까. 근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는 게 아니지.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옵니까? 0. 그렇지. 아니 0부터 왔어.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몇 번째 항인 거야? 0번째 항. 1번째 항, 2번째 항, 3번째 항, 4번째 항이지. 그래서 여기 4까지 써도 사실 이 전개한 식은 얘랑 똑같은 과정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은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야. 일반 항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다만 항의 개수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1부터 10항까지라는 거는 항이 10개 있다는 얘기지. 그 얘는 1부터 몇 번째 항이었어야 일단 말이 되겠어. 항이 똑같이 10개 있으면 몇 번째까지 가야 돼? 12번째까지 가야 되겠지. 당연한 거지. 2 커졌으면 당연히 2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얘는 뭐냐면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더해 나간다는 게, 그 다음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더해 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3을 넣어서 뭐부터 나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똑같은 등차니까 2K로 시작할 게 자명할 거고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7 정도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똑같이 출발하는 수열이 만들어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과 끝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는 있다. 조작할 수 있다가 여기에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1로 시작하게끔 조작을 해내야 된다. 근데 90% 이상의 문제는 1로 시작해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취지. 괜찮죠? 그런 느낌. 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8번, 9번 별표쳐입니다. 7번은 너희들이 하시고 자, 이제 8번이 선생님이 시그마에서 해주고 싶은 취지인데 봐봐. 그때 뭐가 그랬냐면 시그마 K는 11부터 30까지 AK의 값을 구해보래. 잘 봐. 물론 이제 나중에는 얘가 훈련이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처음 온 상황이니까 얘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AK만 해봤지 뭐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뭔지 모르게끔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출제자 의도는 야, 너네들이 이 시그마를 보고 무슨 생각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지. 그럼 우리는 뭘 해보면 돼? 전개해보면 돼. 시그마는 압축해 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게 돼. 이거를 다 1부터 대입해서 쭉 전개를 해놓으면 그때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1부터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A1. 똑같이 1 넣으면 A2. 이게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2를 넣으면 A3, 그 다음 제가 2를 넣으면 A4가 되는 거지. 그럼 쭉 가서 마지막에 n을 넣으라 했으니까 n을 넣으면 A2n-1, A2n으로 딱 끝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얘를 뭐로 쓰기로 약속했냐면 보니까 1항 2, 3, 4, 5, 6, 7, 2n-2n까지 더한 거지. 우리는 얘를 2s, 2n으로 쓰기로 우리는 약속했던 거잖아. 마지막 항에 번쩍여서 써주기 약속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쉬운 방법이라고. 시그마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근데 얘에 대한 계산 결과가 2n제곱이네. 그럼 사실 끝나는 거지. 어떤 합에 대한 결과가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 상수항 있어 없어? 없지. 그게 무슨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운 건 S2n을 SN이었지. SN 만들어. 생각을 해봐. n에다가 뭘 대입해야 2n이 n으로 바꿀까? n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지? 그렇지. 2분의 1 n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2n이 n으로 바뀌지. 똑같이 집어넣게 되면 그 결과가 2 곱하기 4분의 1 n제곱이니까 2분의 1 n제곱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났어. SN이 2분의 1 n제곱이다. 이제 해석이 끝나는 거지. 최고차항에서 몇 배? 2배가 공차니까 1. S1과 A1이 같은 거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따라서 일반항은 공차 1이니까 n. 첫째 항 2분의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일반항도 구한 거지. 여기 됐습니까? 초항과 공차 가지고 일반항 꼽아내는 건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자, 몇 번째 항부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계산력을 보면 11항부터 30항까지 더한. 내가 이것만 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무슨 수열인 걸 확인했어. AN이 등차 수열인 걸 확인했지. 그럼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2분의 항의 개수 11항부터 30항까지 항의 개수 20개겠지. 에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을 쓰면 됐었잖아. 그러니까 초항이 11항이고 마지막 항이 30항이니까 11을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30을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지. 그래서 11항과 30항을 써서 답을 구하시면 정말 끝.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등차수열 문제인 거야. 등차수열 문제인데 시그마에 대한 기호를 통해서 이런 거를 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거. 앞에서는 야 다 부질없고 그냥 SN 뭐야 이렇게 나왔겠지 앞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표현이 저렇게 됐을 거다. 이런 취지. 자, 9번. 9번도 꼭 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그마 공식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9번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시그마를 풀다 보면 전부 다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습관은 별로 안 좋아. 시그마의 원리 원칙은 더해놓은 거를 압축해낸 표현이고 그거를 전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 얘가 16이고 100번째 항이 11분의 1이래. 그때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K에 AK-1, AK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당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일반항의 모양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 아, 근데 진짜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진짜 최악의 습관이네. 소은아 잘 들어. 얘네들을 보고 등차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한 친구들은 등차인데 등차에서 뺐네? 공차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등차만 하는 거 아니야, 수열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다시, 뭔지 모를 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이게 뭔지 모를 때 뭐 하라고? 압축해놓은 거를 펼쳐내라고.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 99까지 대입해 정리하라고. 정리하면 모양이 보인다고. 정리해볼게. 자, 1부터 넣으면 1 곱하기 생각할게요. 1 넣으면 A1-A2가 되지. 더하기 2를 넣으면 2에 A2-A3이 돼. 더하기 3을 넣으면 3 곱하기 A3-A4가 되겠지? 해서 땡땡땡 99를 넣으면 99에 A99 마이너스 A100이다 라고 아니지.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랬더니 보이니? A1 자 마이너스 A2 플러스 2A2지. 그럼 뭐가 돼? 플러스 A2가 되지. 마이너스 2A3 플러스 3A3지. 그럼 뭐가 돼? A3지.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 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계속 없어져서 그냥 하나만 남는구나. 마지막에 맞물려서 99가 남았을 거고 얘는 뒤에가 또 없으니까 마이너스 99에 A100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 여기가 무슨 말이 됐어? 왠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1항부터 99까지 더한 거는 16이라. 아 그래서 1항부터 99까지 더한 거는 16이라고 제시가 됐구나. 그 100번째는 내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100번째가 뭐래? 11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 해가지고 정답은 7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질이라기보다는 압축된 거를 펼쳐내서 더한다는 뜻을 가지고 정리하라는 취지인 거야. 이걸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문제. 자, 그러면 다시 앞에 필기한도 넘어가서.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또 하다 합시다. 자, 뭐 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되게 쉬워. 왜 쉽냐면 결국에 이 단어는 시그마에 대한, 이게 합이죠. 합에 대한 계산을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무슨 항이 온다고? 일반항이 온다 했었지. 근데 이 일반항이 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거를 전부 다 공식화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수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일반항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것만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돼.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지수. 지수는 왜 들어가냐면 얘는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설과 이 정도는 계산을 하실 수 있겠지. 요거 3개밖에 없어. 4개. 이 4개를 벗어난 모양은 계산이 불가해. 근데 거기다가 약간 독특한 성질을 가진 게 있어. 그게 첫 번째가 부분분수, 두 번째가 루트 빼기 루트꼴, 세 번째가 로그 형태. 그러니까 요 형태만 계산하면 돼. 이 형태만 계산하는 걸 대대대대 연습하시면 시그마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두 번째 시그마는 또 어려워. 왜? 이 계산된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한 모양이 나와.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시그마를 쉬워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잘해. 근데 시그마가 어렵다고 하는 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개해서 분석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계산하는 것만 연습해 볼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쉬운 단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 갖다 넣으면 정답이거든. 무슨 말이 됐죠? 나중에 요거까지 모의고사에서 나오긴 하겠죠. 자, 봐봐. 어렵잖아. 자, 제목이 거듭제곱의 합인데 1부터 n까지. 자, K에 대한 몇 차야? 1차지. 그럼 잘 봐. 일단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K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모양이지. 일반에 대한 모양이 K에 대한 1차면 무슨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야? 1차면? 일반항이 1차식이면 무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일반항이 1차면 자식들아 무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왜 대답 못해? 등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문제가 아니라 등차 문제인 거야. 자, 내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부터 넣어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사실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더하는 거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치? 등차 합공식이 뭐야? 뭐분의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에 여기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겠지. 근데 초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n이니까 쉽게 쓰면 n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걸 제가 공식화한 거야. 알겠니?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야. 제가 너희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3에 대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게 꼭 시그마를 모르더라도 할 수 있어. 왜 그러면 k에 대한 몇 차라고? 1차. 그게 무슨 수를 얘기하는 거야? 등차. 그럼 1부터 넣어봐. 뭐야? 5 더하기 2 넣으면 7 더하기 9 더하기 10 넣으면 2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해서 정답은 5 곱하기 28 이렇게 찾아내잖아. 그럼 계산하게 되면 140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시그마 자체로서 풀어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건데 내가 나름 이 시그마를 더하기니까 분리할 수 있겠지. 그럼 시그마 여기에 2k인데 또 2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야. 개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했으니까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시그마 k를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라고.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자 얘는 3이 10개 있으니까 30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110 더하기 30이니까 140 똑같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일반항이 k에 대한 또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했던 거를 지금부터는 시그마로 표현해서 1차면 1차에 대한 공식을 통해서 답을 구하겠다라는 취지인 거라고.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 왜? 그 다음 안 배웠고 k는 1부터 n까지 자 제곱이 거듭 제곱이지. k가 아니라 k 제곱을 계산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저거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구성된 일반항은 배운 적이 없어. n에 대한 2차식 등차에서 합인 거지 2차식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다를 배운 적은 없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얘는 가만 보면 1부터 넣으면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는 얘기인데 얘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증명을 해줄게. 내가 증명을 왜 하냐? 별로 증명 안 좋아하는데 증명을 왜 하냐면 이 증명법은 빈칸 추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꼭 기억을 해둬. 잘 봐. 그냥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의문을 가지면 안 돼. 결과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내가 심심해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할 거야. 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뭐가 돼요?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지? 그래서 k 세제곱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볼게. 그럼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야 그러면 이 k에다가 1부터 넣어보자. 넣어볼게. 1을 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지. 일단 저변만 쓸게. 자, k에다가 2를 넣어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겠지. k에다가 3을 넣어봐.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겠지. 쭉 가서 k에다가 n을 넣어봐. 그러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겠지. 그래서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를 전부 다 더할 거야. 그 더하면 어떤 규칙이 생기냐면 얘 사라지지.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져서 결국에 남는 게 누가 남았냐면 나름 n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1의 세제곱이 1이었을 때 이게 남은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변도 똑같이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귀찮게 다 더하지 않고 나는 지금부터 그냥 시그마 기호를 쓰면 끝나지 않나.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럼 얘를 나름 전개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 제곱 더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k 더하기 k는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얘는 뭔지 몰라.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얘는 알아. 얘도 알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에다가 얘는 아까 우리가 공식화했지. 공식화한 게 뭐였냐면 2분의 n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3에 n에 n 플러스 1 얘는 1이 n개 있으니까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n에 대한 식을 룰로 이항시킨 다음에 3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얘가 뭔지 딱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론을 딱 써보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자 6분의가 돼. 이 6분의가 왠지 알 거야. 얘를 이항시켜서 뭘로 나눌 거야? 3으로 나눌 거지. 근데 여기 분모에 뭐가 있었어? 2가 있지. 그럼 3으로 나눈 분모가 6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분자를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공식이니까 결과를 외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 공식의 구성은 6분의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두 개를 더한 게 뒤에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봐봐. 잘 봐. 여기 앉아있는 이 남학생 윤하진이라는 친구는 이 수원을 이미 고1 때 했거든. 너 시그마 세제곱 공식 뭐야? 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식은 안 쓰면 까먹어. 무조건이야. 너희들 이거를 지금 배워서 지금 기억하겠지만 내가 항상 강조해. 공식 가리키면 때마다 강조하잖아. 이게 수투를 배우면 이거를 안 쓰면 한 6개월 동안 안 쓰면 이거 또 까먹어. 배운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어떤 부탁을 할 것 같아? 나은아? 그래 집에 가서 포스트잇에다가 꼭 써서 붙여놔 이 공식을. 이걸 통째로 다 써놔야 돼.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에 대한 공식도 유도하고 싶으면 저 공식 유도는 안 해주겠지만 원리는 다음과 같아. k 플러스 1 4제곱에서 k 4제곱을 빼게 되면 4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쫙 1부터 4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쫙 계산하다 보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의 세제곱을 계산한 결과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아. 근데 얘는 여기 전체 제곱이 붙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 세 가지 공식은 무조건 학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 약간 근해 공식과도 같은 느낌이야. 그럼 선생님 4제곱도 볼 수 있나요? 4제곱도 증명할 수 있어. 여기서 5제곱 빼기 5제곱 하면 4제곱도 증명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저 세 개만 알면 된다. 자 봐. 조금 더. 결국 잘 봐. 1부터 어디까지 됐어? n까지 더했지. 이 더하기를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그 식에 대한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얘는 제곱의 합을 n까지 더한 제곱의 합을 식으로 표현해 보니까 식에 대한 몇 차가 됐다? 3차가 됐다. 얘는 세제곱의 합을 더해 보니까
그 계산 결과가 n에 대한 4차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차수에 대한 결과도 알고 있어야 돼. 미리 프리뷰를 해주면 이과 친구만 들으면 돼. 극한 배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배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 분자 뭐가 중요해? 차수. 그럼 이 함수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 넘어가면 이 차수 최고차만 뽑아내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 똑같은 나오고 몇 차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꼭 기억해 두세요. 결과가 몇 차인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파트는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서 공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 근데 요 세 개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고 나는 하나를 더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야. K제곱 더하기 K라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K, 즉 얘와 얘를 더하면 결론이 나오거든. 결론 구해보면 돼.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살짝 K로 묶으면 K 플러스를 묶이거든.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곱했다라는 약간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1, 2, 2, 3, 3, 4 곱해 나가는 거. 그 얘를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너희들 계산하지 말라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라는 취지인 거야. 하나만 더 써주긴 할게. 근데 써주게 하는데 이건 당연히 니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니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의 N승 이거 하나 해볼 거야. 이 R의 N승은 뭐야? 지수함수를 미안해. R의 K승 미안해. R의 K승 지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지수에 대한 합은 등비수열 합이니까 당연히 등비 합공식으로 R-1분의 첫 번째 항 A를 R의 N승 마이너스 쓰면 되는 거야. 그쵸? 이건 뭐 등비 합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공식은 총 요거밖에 없다. 이것만 알면 모든 합은 끝났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합들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부분분수, 루트백, 루트꼴, 로그꼴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요것만 너희들이 공식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 여기 집어넣어서 푸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오늘부터 이 손바닥에 써서 매직으로 써. 유성 매직으로 써서 한 일주일만 손바닥에 쓰고 다녀. 그 일주일 뒤에는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당장 외우라는 공식이 아니라 당장 외우긴 해야 되는데 지금 까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투 들어갔을 때 붙여놓지 않으면 얘처럼 까먹기 때문에 꼭 적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잠깐 끊었다가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어떻게 됐어요? 7쪽이야. 그냥 천천히 몇 개를 적용해 봅시다. 자, 10번에 1번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13의 제곱까지 가래. 그러니까 아직 처음이니까 얘를 시그마로 바꿔줄게.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K 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얘에 대한 계산법은 공식에 의해서 6분의 n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을 계산하기 힘들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써주면 돼. 그럼 얘가 27 이렇게 쓰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공식 사용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1의 세제곱해서 15의 세제곱, 세제곱이 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얘는 이제 요게 n의 역할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해주면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에 대입하는 역할인 거지 뭐 크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1번에 1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1의 제곱을 하면 자 시그마 뒤에는 무조건 전개가 되어 있어야 돼. 전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산이 안 돼. 전개를 해주게 되면
4K제곱 빼기 4K 더하기 1인 거지. 그럼 이제 얘에 대한 계산은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써줄게.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4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일단 써놔야 됩니다. 그럼 K제곱에 대한 공식은 4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됐죠? 마이너스 4배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1이 10개 있으니까 10 계산 실제로 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만 학생들은 아직 처음이니까 계산을 해주세요. 자 2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 안에 있는 거 전기를 해야 됩니다. 전기를 하시면 K세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거든. 또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얘부터 그냥 계산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그 다음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시겠죠. 세연이 이해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오케이. 자 밑에 12번 12번도 다 똑같은데 2번을 봐봐. 12번에 2번 12번에 2번은 시그마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2번은 앞에 것도 1부터 13까지고 뒤에 것도 1부터 13까지지.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의 1부터 13까지라 보고 얘네 두 개를 더한 걸 여기다 써줘서 한 번에 계산하면 되는 거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알겠죠? 번째가 똑같은 번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선생님 봐봐.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거기는 아니야 그냥 해볼게. 잠깐. 거기는 해볼게. 1부터 13까지 3K 플러스 5고 더하기 1부터 13이야 14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얘를 14를 13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1항부터 14항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쓰면 되지. 1항부터 13항까지는 그냥 써주고 몇 번째 항만 14를 집어는 12번, 14번째 항만 이렇게 따로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1항부터 13항까지 더한 거고 14항은 실제로 따로 써준 거지. 14항. 얘를 떼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13번에 1번도 1부터 30, 1부터 31까 안에 걸 합쳐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2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배운 거는 K에 대한 1차, K에 대한 2차, K에 대한 3차밖에 안 배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13번에 2번이야. 분수 형태가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 분수 형태는 계산이 안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 말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시그마로 합쳐주게 되면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더하기 1을 합칠 수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약분이 돼서 뭐가 됩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로 정리되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는 무조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고 묶은 다음에 약분시켜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네, 이렇게. 자, 3번, 13번에 3번 별표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냥 좀 쉽게 나온 거긴 한데 뭐 안에부터 천천히 계산하시면 내부터 계산하면 돼요. 얘는 2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L개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계산하면 2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L을 문자 취급해서 계산하는 얘기겠지. 그럼 L에 대한 몇 차야? 1차지. 그럼 L에 대한 1차는 2배는 밖으로 나오는데 또 여기 나와 상관없죠.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L에 대한 1차는 뭐분의? 2분의 m까지니까 m에 m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리고 2분의도 앞으로 끄집어내면 사라지겠네. 따라서 계산하는 게 시그마 m은 1부터 20까지 결국에는 m제곱 더하기 m을 계산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계산한다고. 아, m제곱은 6분의 20에 21에 2개 더하면 40 더하기 시그마 m은 2분의 20에 21에서 이걸 계산하거든? 미련한 짓이야. 우리는 m제곱 더하기 m 그 말은 k제곱 더하기 k 이 공식을 외웠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얘를 외우는 게 아니야. 얘가 자주 나와 이것처럼. 그러니까 외워놓은 걸 가지고 계산하면 3분의 n에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 해서 계산해도 똑같다 정답.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 14번 요거는 너희들 일반항 찾아서 시그마로 바꾼 다음에 거듭제곱을 계산해주면 된다. 넘기시면 15번 별표 치세요. 15번이 또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얘를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 n을 문자를 좀 잘못 보는 친구들이 많아. 이게 뭐냐면 얘를 시그마로 지금부터 표현할 건데 일단 1항부터 가는 게 공식을 쓰기 유리할 거잖아. 이게 뭐냐면 여기 뒤에다가 K번째를 쓰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일반항은 N번째인데 그걸 K로 보기로 했으니까 봐봐. 얘가 첫 번째지. 그치? 그럼 얘가 몇 번째야?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고 얘는 몇 번째일까? 선생님 그 수학 저기 상담 원하셔갖고 지금 네. 네네 바로 갈게요. 얘는 몇 번째야? 1항이어서 1이고 2항이어서 2고 3항이어서 3인 거잖아. 얘는 몇 항이니까 n이 되는 거야? n번째겠지. 그럼 k번째는 이게 뭘로 시작하겠어? k로 시작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얘네들이 붙게 되는 거잖아. 이걸 지금부터 만들어서 시그마 계산까지 완료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줄게요.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아까 했던 거 마무리하고 이걸로 가자. 15번 15번만 마무리하고 집중적으로 15번 해결했어요? 자, 얘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할 건데 1항부터 가자. 여기 뒤에 K번장을 쓰면 되는 건데 봐봐. 이렇게 곱해진 상황에서는 이 항에 대표되는 숫자를 쫓아가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1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2로 시작하고 얘는 n번째니까 n으로 시작했겠지. 그러면 K번째는 뭐가 돼 있겠어? K 곱하기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 뒤에 붙는 걸 보면 이 n을 변하는 숫자로 보면 안 돼. 여기서 n은 그냥 고정된 n의 문자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n이야. 잘 생각해봐. 두 번째 항은 n 빼기 1이야. 세 번째 항은 뭐겠니? 3 곱하기 n 빼기 뭐가 되겠어? 첫 번째는 n 빼기 0.
두 번째 항은 n 빼기 1, 세 번째 항은 n 빼기 뭐겠어? 2겠지. 네 번째 항은 4 곱하기 n 빼기 3이겠지. 그럼 K번째는 K 곱하기 n 빼기 뭐겠니? 그렇지. K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K번째 항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자, K번째는 n 빼기 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서 K가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자 취급,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생각 쫓아와? 그럼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그 여기에 1부터 몇 항까지 가면 돼? n항까지 가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 1항부터 n항까지 갔을 때 뒤에 곱해지는 게, 자, 전개해줄게. nk로 쓰는 게 맞는 거지. k에 대한 식인 거니까.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k,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맞습니까? 그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 얘는 n 곱하기 1부터 n까지 k 마이너스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1부터 n까지 k라고 이제 분리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n의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제곱은 뭐 하나 먼저 네네. 이제 어느 강의를 이발시키는데 그래서 그 1비전 b라고 적어놨어요. 1비전 B요? 시셈만. 네.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계산은 니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여줄게. 난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2, 6, 2지. 뭘로 통분할 거야? 아니, 분모가 2고 6이고 2면 뭘로 통분할 거야? 6으로 통분하겠지. 그럼 봐봐. n의 n 플러스 1, n의 n 플러스 1, n의 n 플러스 1 다 있는 거지. 그럼 공통인수 n의 n 플러스 1로 묶자. 됐어요? 그 얘는 6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묶이는 거야? 3n, 그쵸? 여기 n의 n 플러스 1, 6과 같이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여기 n의 n 플러스 1이고 2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살짝 계산해보면 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어떻게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결과식이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a니까 a는 1, b는 2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오케이. 그런 느낌. 16번까지만 하고 유형 문제 넘어갈게요. 16번을 잠깐 보시면 자, 다음과 자연수를 나열할 때 n행에 나열되는 수의 합을 an이라 하자. 자, 봐봐. n행에 나열되는 수의 합을 an이라 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n은 몇 행을 얘기하는 거야. 행이 무슨 말인지 알죠? 써져 있는 거. 그렇지. 가로선은 1행, 가로선 두 번째 가로선 2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면 1, 2, 4, 3, 6, 9, 4, 8, 12,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문제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는 행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행부터 1행부터 몇 행까지 10행까지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우리는 n행에 나열된 수의 합을 먼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야 되겠지. 이것만 표현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봐봐. 이게 1행이니까 a1이지. 2행은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2행의 합이고 a3는 얘네들을 더한 게 a3고 a4는 얘네들을 더한 게 a4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n행에 대한 모양을 써볼 줄 알아야 되겠지.
자, 이런 수에 나오면 각 행에, 그러니까 각 항에 대표 숫자를 하나 꼬집으면 돼. 나는 이걸 꼬집을게. 2행은 2로 시작하지. 3행은 3으로 시작하지. 4행은 4로 시작하지. 그럼 n행은 뭘로 시작하겠어? n으로 시작하겠지.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2행은 2를 더했고 3을 더해 나가고 4를 더해 나가는 상황이지. 그럼 n행은 뭘 더해 나가겠어? n을 더해 나갈 거야. 그럼 n에다가 n 가면 몇 n이야? 2n. 그 다음 뭐야? 3n 해서 잘 봐. 2행은 항의 개수가 2개지. 3행은 항의 개수가 3개지. 4행은 4개야. 그러면 n행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n개겠지. 그럼 얘를 쭉 더해 나가면 어디까지 가겠까? 요거까지 가겠지. 좀 더 이렇게 표현해줄까?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이지.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지. n 곱하기 1, n 곱하기 2, n 곱하기 3, n 곱하기 n일 거 아니야. 여기가 됐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요? 야, 공통인수 다 뭐가 있어? n이 있지. n을 묶어. 뭐가 묶여? 1 더하기 2 더하기 여기까지 묶여? n까지 묶이겠지. 근데 우리는 얘를 계산할 줄 안다? 1부터 n까지 더한 거를 여기 있지. 1부터 n까지 더한 거를 식으로 뭐라 표현하면 n에 대한 2차식인 2분의 n의 n 플러스로 표현할 거야. 굳이 시그마를 바꾸지 않을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 앞에 n이 곱해진 형태가 바로 n이구나 라는 거를 찾았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수의 나열을 봤을 때 그 규칙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식 갖다 때려 집어넣는 거는 기본인 거야.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최대한 n번째 일반항을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럼 나름 얘를 이제 식으로 쓰면 끝났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를 이제 ak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에 k의 제곱에 k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n제곱에 n 플러스니까 k제곱 k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또 계산하면 2분의 1로 밖으로 끄집어내고 여기 뒤에 k 세제곱 더하기 k 제곱이니까 이건 공식이 없어. 계산해야 돼. k 세제곱은 2분의 10의 11의 전체 제곱, k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를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유형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형 3에 아까 31번 이거 이제 공식 지워도 되겠습니까? 다 머릿속에 넣었어? 넣었지? 넣었다고 믿을게.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지. 자꾸 공식을 외우려는, 진짜 외우는 거는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하려는 노력은 있어. 나는 옛날에 공식을 어디다 썼냐면 손톱에다 썼어. 제일 좋거든, 선생님이. 누가 보면 창피하면 이렇게 쑥 문지로 지워지거든. 그 선생님 손톱에 써놔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공식을 외우는 거. 뭐가 돼? 문신의 세계는 뭐가 된다. 31번 봐봐.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면 9n 플러스 7을 만족하는 n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은 있어야 돼. n까지 가고 어쨌든 n에 대한 식까지 갔으니까 얘를 공식에 대입하겠지. 그러면 n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럼 n에 대한 식이고 n에 대한 식이니까 뭔가 n에 대한 방정식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 정도의 감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물론 얘 따로 계산이 되는데 조금 어렵게 가볼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지. 이거는 2차니까 공식이 6분의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n이고 이것도 6분의 있겠고 n-에서 바꾸면 되거든. 근데 조금 어렵게 갈게. 이거를
얘를 굳이 선생님은 n으로 바꿀게. 그럼 잘 생각해봐. 얘와 얘 차이가 뭐가 생긴 거야? 자,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지. 얘는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 거야? n항까지 더한 거지. 그럼 어떤 차이라고 얘기했어? 여기다가 어떤 직거리를 한 거야? AN. 그렇지. n번째 항을 추가시킨 형태가 된 거지. 무슨 말 돼? 얘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A, K라고 본다면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고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여기에 A, n-1항이 있었을 테니까 얘를 추가시킨 거지. 니네 맘대로.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항을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n항은 n제곱 마이너스 1 n항이니까 이걸 빼주면 똑같은 식인 거지. 무슨 말 이해해? 생각됐어? 됐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이제 얘들을 합칠 수 있는 거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치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됩니까? 2만 남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2가 N개 있으니까 2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이 정리가 됐네. 근데 얘가 9N 더하기 7이래. 그 정리하면 N제곱 더하기 7N 플러스 6은 0이라서 아이씨 뭐야 이상하네. 저기 묶어야 돼. 어디? 마이너스가 아이씨 그치?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없애면 플러스로 진짜 다시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8은 0이죠. 따라서 n은 8 또는 마이너스 당연히 자연수니까 8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다 전개해야 돼.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1은 n 마이너스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2n 마이너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결국에 이거를 계산해서 툭툭툭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굳이 왜 이렇게 가냐라는 거지. 번째가 안 맞으면 우리는 조작해서 맞출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왠지 오케이?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32번도 잘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지금 내가 해주고. 해주세요. 네, 자 32번. 자, 100의 제곱 마이너스 99의 제곱 플러스 98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구시적인 제곱이라고 써주면 돼. 이게 뭘까요? 그렇지. 그게 뭐여야 돼? 그런 생각이 돼야 돼. 두 개씩 묶어봤을 때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합차 공식으로 바꾸면 얘에서 얘를 100에서 99를 빼면 뭐야? 1이 돼서 되게 아름다운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맞아? 아니 100의 제곱 빼기 99의 제곱 합차 공식에서 100 빼기 99, 100 더하기 99가 되는 거잖아. 얘가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차이가. 그러니까 무조건 한만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98 빼기 97의 제곱 합차 공식에 의하여 또 1이 되고 98
더하기 97이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쭉 가면 1이 되고 2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결국에 이 모양을 정리하면 100부터 99, 98 해서 2 더하기 1까지 가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해서 계산이 끝난다는 거지. 이 생각을 등차합이 아니라 시그마 K라는 공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1부터 n까지 더했습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33번도 질문입니까? 네, 질문일 것 같아요. (33번)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1, 2, 4, 5, 7, 8 땡땡으로 표현하겠대. 나열한 것이다. 이때 이거 AN을 하겠대.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60까지 AK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딱 그 일반항의 식을 뽑아낼 수는 없어.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여기서 여기 가는 규칙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딱 정리해서 계산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는 일단 60번째가 어딘지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은 나름 이렇게 쓰면 좀 좋지 않을까? 1, 2, 4, 5, 7, 8을 더하는 게 아니라 1, 4, 7 이렇게 더해 나가고 그 다음에 2, 5, 8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얘네를 더하고 얘네를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수열. 왜 내가 뭐뭐로 나눈다 라는 얘기는 배수를 표현하는 거고 이 배수는 결국에는 등차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인 놈들과 나머지가 2인 놈들을 묶어서 따로따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 합의된 거잖아. 근데 60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30개 더하고 여기서 30개의 항을 더하라는 얘기겠지. 반반이니까. 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오늘 수업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수업 이전까지는. 근데 오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거를 나는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지. 두 번째 생각이야. 두 번째 생각은 나는 가만 보니까 뭐의 배수만 쏙 빠진 거야. 3의 배수만 쏙 빠진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더한 거지. 그냥 자연수 합해서 빼 3의 배수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60번째가 어딘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뭘까? 60번째 수는? 어떻게 확인할까? 잘 봐. 1, 2, 4, 5, 7, 8이지. 그치? 60번째는 뭘까? 이 두 개짜리 덩어리가 몇 개 있어야 돼? 60번째가 되려면 30개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첫 번째 덩어리는 무슨 표현이냐면 3의 배수인 3을 기준으로 하나 잡고 둘 잡은 수지. 얘는 6의 배수, 즉 3 곱하기 2를 기준으로 하나 잡고 둘 잡은 수들이지. 그럼 이게 30개의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3의 배수는 사실 30 곱하기 뭐였겠어? 30이라는 걸 기준으로, 즉 몇이야 이게? 90이지. 그럼 90에 하나 잡으면 89, 88까지 더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두 개짜리 덩어리가 30개가 있는 거니까 총 60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마지막 3의 배수가 90까지 더한 수에서 마지막 3의 배수인 90까지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합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얘는 1부터 90까지 합이니까 물론 시그마로 표현하면 1부터 90까지 K니까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선생님 이걸 어차피 3의 배수는 등차수 아예 봐봐. 3으로 묶어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0 아니겠냐? 그 얘는 또 연속되는 자연수합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서 계산해서 답을 구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니네 맘인데 이제부터 여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그마 기호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자꾸 연속된 자연수합을 만들어내는 것도 훈련이니까. 알겠죠? 그것도 관찰해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게 이제 유형 3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넘기시면 유형 4, 5부터 시그마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자,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어갑시다. K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K에 대한 1차, K에 대한 2차, K에 대한 3차 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는 등비 수열을 배웠으니까 등비 수열의 합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 경우 외에는 공식화해서 하는 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네 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 문제일 거야. 전부 다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지수 형태는 교과서에 없었으니까 교과서 없는 걸 살펴보면 3, 4번을 봐봐. 다 알죠? K는 1부터 N까지 만약에 아래 K승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등비 수열에 대한 일반 항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등비 수열 합 공식은 R-1분의 첫 번째 항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되겠지. 윤주랑 나는 요거 공식은 괜찮아? 너 등비 합 아예 안 봤어? 요거는 공식은 그냥 외워. 이건 방법이었어. 공식 그냥 외우면 되고 공식대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등차 합 공식을 유도한 걸 우리 모르잖아. 물론 설명하긴 했지만 다 까먹었지? 그것처럼 등비 합 공식도 유도한 건 있지만 필요 없어. 그냥 요 공식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해보면 돼. 자, 34번을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승 더하기 5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일반항들의 구성 요소가 다 요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얘를 좀 분리를 시키면 1부터 5까지 2의 K승과 자 얘는 5배의 시그마 1부터 5까지 K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이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r-1분의 첫 번째 항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야. 1을 넣으면 2죠. 2에 공비의 n승 5-1 요게 등비 합공식 계산하면 되고 얘는 1차니까 1차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얘는 1이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5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없어.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제 35번은 윤현진 씨가 또 이거 못 풀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다 못 푸니까. 자, 잘 들어.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까먹을 게 분명하니까 제발 부탁하잖아. 집에 가서 폴티 써서 붙여놓으라고. 제발 부탁해. 제발.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어. 자, 우리가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M승, B의 N승, C의 L승이 있다라고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약수를 구하려면. 그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다. 자,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l 플러스 1이다. 그죠? 교과 과정이 지나가면 그때 까먹은 공식들을 이해가 아니라 암기해야 돼.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냥 왜 그래요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면 안 돼. 왜 그래요는 집에 가서 챗 GTP한테 물어봐.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야.
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써줄 거야. 거기다가 왜 그래 쓰면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줘. 걔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자, 두 번째는 약수의 총합. 약수를 다 더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약수의 총합은 A의 m승이 있으면 A의 0승부터 A의 m승까지 더하고 B의 0승부터 B의 n승까지 더하고 C의 0승부터 C의 L승까지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게 잘 안 나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물어보면 진짜 단순 계산이거든.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이제부터는 제발 이거 하나 봐봐. A의 0승부터 A의 m승까지 곱하는 거지. 더하는 거지. A의 0승, A의 1승, A의 2승 더하는 거잖아. 그럼 니네들은 이게 무슨 수열로 보입니까? 몇씩 곱해져 나가는 거야? A씩 곱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의 모양을 나타내게 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등비합이라는 모양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이었지만 지금부터 등비합으로서 계산을 해나간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 파트의 두 번째가 나오게 됐다는 거. 자, 세 번째. 약수의 총곱이라는 게 있어. 자, 약수의 총곱은 그 숫자에 약수의 개수를 구한 거를 2로 나눠주면 약수의 총곱이 돼. 이거는 지수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잘 언급은 안 돼. 고1에서는 언급되기도 하지만 잘 힘들어 언급되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18이 있다라고 치자. 모든 약수의 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해도 돼. 1, 2, 3, 6, 9, 18이어서 이걸 다 곱하는 얘기는 얘랑 얘를 곱하면 18, 18, 18이니까 18의 3승이다라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든. 이 3승이 나온 원리가 약수의 개수. 자, 얘는 2, 9, 18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인데 얘를 2로 나눈 것만큼 18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고1 때 이걸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 때문에 그걸 36 때문에 그래요. 36을 소인수분해하면 뭐냐면 4, 9, 40. 그치? 그 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36에 자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을 2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이게 고1은 계산이 불가능하지. 2분의 9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6은 뭐의 제곱? 36은 6의 제곱의 2분의 9승이니까 6의 9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지수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다. 수열 파트에서는 약수의 총합이 종종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거의 약수의 개수 아니면 총합을 물어볼게요.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자 35번 문제를 적용을 해줄게요. 자 봐봐. 자 2의 n-1승에 얘는 그냥 이 숫자가 이렇게 등장한 거잖아. 그럼 얘 약수의 합을 AN이라 했으니까 AN은 약수의 합은 이거 하나만 있는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0승부터 쭉 더해다가 어디까지 2의 n-1승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등비수열 합인데 등비수 합공식 쓰면 되는 거지. 29 빼면 공비가 2니까 항의 개수는 n-1개로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공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r-1분의 첫 번째 항 1에 r에 n승 n-1의 마이너스를 쓰면 얘가 합이라고. 그냥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6번도 너희들 한번 해봐. 나머지 구한 행인 거니까 이거 너희들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등비가 들어갔을 때 계산인데 등비 시그마에 등비가 들어가면 이건 시그마 문제는 아니야. 그냥 등비 한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 유형 5. 이거는 시그마 공식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 자네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6. 이것도 그냥 똑같은 문제니까 등차 등비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나은이랑 윤조는 등비가 나온 문제들은 일단 체크해 놓고 내일 등비를 정리하고 풀어도 돼요. 뭐 상관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당연히 너희들이 질문할 만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게 되면 44번이겠죠. 당연히 44번. 아니야, 43번부터 보자. 자, 43번 봐봐. 자, A2가 4고요. A5가 2분의 1이래요. 그리고 얘가 비수열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로그 2의 AK를 구해라. 이 등비는 로그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지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지수의 부분이 앞으로 떨어지는 모양이니까 당연히 로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등비를 어떻게 해? A 두 번장이 4면 AR이 4고요. 다섯 번장이 2분의 1이면 AR 4제곱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눠서 연립을 하게 되면 R 세제곱분의 1은 8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R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등비설에서 배웠던 거지. 그래서 첫 번장은 뭐가 되냐면 아래다가 2분의 1 넣게 되면 첫 번장은 8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고 등비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요게 일반항이지.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로그에 넣을 거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주자. 2의 상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 n 플러스 1승이니까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4승이 되겠지. 얘가 바로 A예요. 그럼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로그 2의 AK니까 2의 마이너스 K 더하기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N 대신에 K로 바꿔서.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끝난 거지.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K는 1부터 10까지 K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4를 곱하는 얘기구나. 정리됐죠? 그럼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게 K에 대한 몇 차가 나온 거야? 2차 해서 뭐 정계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계산부터 니들이 하는 거야. 공식 넣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44번에 봐봐. 자, A에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자, A에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자, 모든 자연수의 N에서 좌표 평면 위의 점 Pn의 좌표를 n, an이라고 하고 그 다음 Qn의 좌표를 n, 0이라고 하자. 근데 삼각형 Pn, Qn, Qn-1의 넓이를 SAN이라 하자. 근데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의 합을 구해봐라. 그럼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뭐 등비고 등차고 다 집어치고 가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스쳐 지나가야 돼?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래. 뭐가 스쳐 지나가야 돼?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신발끈으로 풀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발끈으로 갈게 나는. 그럼 잘 봐. PN 나왔지. QN 나왔지. 그 여기다 QN-1을 쓰면 QN-N 대신에 N-1하니까 N-1,0이라 쓰면 되는 거지. 됐어요? 이거 AN 구하면 나중에 해보자 이런 거야. 일단 얘네들 가지고 AN을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지. 신발끈 공식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자 얘부터 쓰자. N 0 N-1 0 N AN 다시 N 0 써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괄호에 곱하면 0 곱하면 N-1의 AN 곱하면 0이니까 빼기 0
0 곱하면 n 곱하기 an. 됐나요? 그럼 계산해보게 되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자 NAN, NAN이 빼서 없어진 거지. 그 남는 게 마이너스 AN만 남는 거야. 어차피 AN은 이게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이 수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됐지? 근데 여기 뭘 씌웠어? 절대값을 씌웠지. 봐봐. 이 수열은 잘 봐. AN이라는 수열은 2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나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플러스 8분의 1이고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잖아.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뭐 마이너스 붙여도 못 풀면 바뀌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뭘 씌우래? 절대값을 씌우래지. 그럼 이 수열에 절대값 씌운 수열을 보면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 절대값 씌운 요 수열은 초항이 뭐고 이고 공비가 뭘로 바뀐 수열이야? 2분의 1로 바뀐 수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페이크인 거라고. 그냥 여기서 계속 2분의 1 곱해 나가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을 하면 이게 바로 넓이에 대한 식이 나왔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가 바로 라즈 A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등비합으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이건 너네 보면 되는데 이거 세 점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이게 딱 떠오르긴 해야지. 이해됐죠? 그런 느낌으로 넓이를 계산하시면 된다. 세연아 이거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자 넘어갑시다. 유형 7 별표 치세요. 별표 쳐놓고 거기다가 써 암기라고 써 암기. 이거는 방법이 없어. 45번을 보면 9, 99, 999 해서 99 땡땡땡 9까지 나가는 숫자가 있대. 근데 얘가 몇 번째 항이래? 10번째 항이래. 얘는 첫 번째니까 9가 한 개지. 두 번째 항 9가 2개, 세 번째 항 9가 3개, 10번째 항 9가 10개 있었겠지. 어떤 수를 보였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9억 9999만 999가 되겠지? 잘 셌냐? 모르겠어. 잘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수열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가늠이 돼 이게? 안 돼. 왜? 우리가 배운 수열은 둘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 무슨 수열이던가 등차 수열이던가 두 번째 뭐야? 등비 두 가지밖에 없어. 나는 가르친 게 없어 그 외에는. 근데 이거를 등비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치? 여기다가 11 곱했는데 여기다 11 곱한 건 아니니까 그치? 말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얘는 왜라고 물어보지만 그런 거니까 친구들 알겠죠? 그냥 그런 거야. 9는 뭐로 바꾸냐면 10-1로 바꾸는 거야. 그럼 친구들 99는 뭐로 바꿀 수 있어? 10의 제곱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지. 이게 99지. 그럼 친구들 999는 뭐로 바꿀 수 있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쭉 가서 9가 10개 있는 거는 10의 10승 마이너스 1로 바꿔낼 수 있겠지.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번째 10의 10승 마이너스 1이겠지. 됐나요? 그럼 내가 이걸 쫙
정리하면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네. 10 더하기 10의 2승 더하기 10의 3승 더하기 해서 10의 10승까지 갖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정리를 완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무슨 수열의 합으로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지. R 10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0. 아 이거 나도 없앨 수 있어. 근데 없애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거 숫자가 바뀔 거니까 요거 자체 계산하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에 10승 마이너스 1에다가 10을 빼세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요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야. 그럼 이 9가 해결되잖아?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왜? 밑에 봐봐. 응용이야. 하나만 응용해 보면 돼. 46번을 보게 되면 3 33 뭐야? 몇 개 없네. 333 3333 33,333을 더하래. 물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항의 키키가 5개밖에 없으면 그냥 더해도 돼. 아니 방법이 모르겠으면 더해야지 뭘. 알겠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전부 다 이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이 수열은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야 9에다가 몇을 곱하면 3이 되냐? 3분의 1이지. 99에다 몇을 곱하면 33이 되냐? 3분의 1이지. 999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333 되는 거지. 다 저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0-1이라는 9에 3분의 1을 곱한 거고,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99에 3분의 1을 곱한 거고,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3분의 1을 곱한 거고, 그 다음은 이거겠지.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10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한 구조를 암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되게 독특한 문제니까. 암기하지 못하면 이건 접근하지 못한다. 알겠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 계산은 3분의 1을 묶어서 얘랑 똑같은 계산이 들어가겠죠? 계산 너희들이 하시면. 그러면 이것도 나오겠지 뭘. 1, 11, 111, 111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어떤 생각이야? 10-1에 9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에 9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다 9, 3, 1밖에 7도 나오지. 7, 77, 777 이거 나오겠지 뭘. 얘는 10-1이 9지. 에 9분의 7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에 9분의 7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든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숫자의 나열이다. 이거는 좀 독특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겠냐. 괜찮습니까? 윤지 오케이? 어려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써있잖아. 뭐라 써있어? 암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워야 되는 거야. 자, 밑에 오른쪽에 유형 8에 49번 보입니까? 49번 보여요? 선생님 아까 상담 나오면서 니들 보고 풀었던 그 교과서 문제 뭐지?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너희들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 너희들이 일반항을 찾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형 8번의 제목대로 일반항을 찾아서 합을 표현하시면 돼. 시그마로 해서 그거 계산하면 되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고 뒤로 넘기시면 하기 싫죠? 유형 9는 딱 보니까 하기 싫은 모양이야. 뒤로 넘겨봐. 54번도 보면 아까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용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유형 9 그 제목에 일반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해가지고 여기다 쓰세요. 뭐라 쓰냐면
분수열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진짜 오리지널 분수열 문제를 뺐거든. 근데 니네 아까 교과서에 이런 피라미드 그 모양이 있었지. 몇 행에 뭐 합을 구해라. 그게 원래는 분수열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걸 내가 좀 지켜볼게. 학교 선생님이 분수열 자체를 언급해서 설명하시면 내가 요걸 추가적인 문제를 써서 설명해 줄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분수열을 언급 없고 그냥 교과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주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풀면 돼. 요거를 지금은 스킵할 거야.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아. 모의고사에서는 내신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 나올 거니까 좀 나중에 접근을 해봅시다. 자, 유형식. 요것도 유형식도 중요해. 별표처럼 이게 꼭 시험에 나왔고 별거 아닌데 몇 번 연습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게 i 플러스 1을 계산하시오. 천천히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얘가 i니까 i는 1차인 거지. 1차 공식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 이게 n이어서 n을 쓴 거야. 그 다음 2가 n개 있으니까 2n 이게 계산한 거고, 여기에 시그마 그 n을 1부터 10까지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봅니다.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을 끄집어내고 n이 1부터 10까지 선생님이 아까 k제곱 더하기 ks 안 했어? 했지? 공식 어떻게 했었어?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지. 그 다음 더하기 이거는 2 곱하기 시그마 n이니까 1부터 10까지 n은 1차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그러니까 안에부터 천천히 계산해 나가시면 돼요. 그럼 넘겨서 56, 57은 자네들이 하시는데 58번. 자, 안 되면 꼭 질문해라. 56, 57은 잘 모르시면 꼭 질문해야 돼. 자, 근데 58번 봐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것도 별표 쳐놓고 요 문제풀이는 꼭 외우세요. 잘 못해 이 문제는. 되게 재밌는 문제야. 자, 뭐 하나를 물어볼 건데 자, 내가 지금 또 질문할 거야. 니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나는 오늘 계속 강조하니까. 잘 봐.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없지. 얘를 빼고서는. 왜 우리가 시그마 공식 k 제곱될 때 6분에 들어가는 공식은 항상 시작하는 게 몇 번째이냐? 첫 번째이냐 되는데 얘는 첫 번째이지만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얘는 10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보편적인 공식을 뛰어넘는 거지.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인 거지. 우리는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부터 3부터 10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저거야.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생각이거든. 우리가 배운 모양 이외의 것이 나오면 시그마는 압축된 표현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정확한 모양을 따르지 않는, 다 지금 보면 1부터 시작하잖아. 정확한 모양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공식이 아니라고. 그 공식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이 아니네, 규칙 찾으라는 얘기구나. 압축된 표현을 다 전개해서 의미를 살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야. 공식스러운가 해석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얘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게. 잘 봐, 이제 보입니다. 잘 봐봐. 얘를 나열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10의 제곱이지. 자, 얘를 나열할게. 얘는 뭐야? 뭐의 제곱부터 시작해?
2의 제곱, 3의 제곱 시작해서 10의 제곱까지 가는 거지. 얘는 뭐의 제곱부터 시작해? 좀 예쁘게 쓸게. 3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가는 거고 쭉 가서 얘는 10의 제곱 딸랑 하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나열 괜찮아? 나름 이쁘게 나열해봤어. 그럼 이걸 전부 다 뭐하래? 더하라고 했지. 잘 봐봐. 잘 봐. 1의 제곱 몇 개야? 2의 제곱 몇 개야? 3의 제곱 몇 개야? 4의 제곱 몇 개겠어? 10의 제곱 몇 개겠어? 10개겠지. 이걸 내가 싸그리 몽땅 더한 거를 쓰게 되면 1의 제곱은 1개예요. 2의 제곱은 2개예요. 3의 제곱은 3개예요. 에서 10의 제곱은 10개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 돼? 그랬더니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에서 뭐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에 가는 얘기네. 그런 얘기는 세제곱이 하니까 공식이 뭐였어? 뭐분의? 2분의 10번째니까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는 갖다 나열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